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53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34일이에요. 네,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버는 사람들. 오늘 그 180쪽에 보면 결혼 상대를 찾느라 근심하지 마라. 거기 이제 끝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잠재 시간에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그냥 잠재의식에서 새겨지면 다 이루어진다. 내 생각이 치고 들어가면 오히려 해롭다. 내 생각이 방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상대를 찾은 케이스,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음악하는 그런 여자분을 알게 되는 그런 건데 여기서 181페이지에 7번째 줄부터 다시 읽을게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마침 음악대학 졸업생인 한 여자를 잘 알고 있었고 나중에 두 사람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 후로 자연스럽게 혼담이 오고 가게 되었고 그의 바람대로 음악과 문학이 어우러진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아이도 태어났고 집안은 음악으로 가득하며 문학이나 예술에 대한 대화로 꽃을 피우는 이상적인 가정이 실현되었습니다. 이상형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이미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는 잠재의식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몰라요. 내 잠재의식에 새겨놓으면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진다. 근데 그 반드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늦게 이루어지는 거는 나의 생각, 나의 믿음뿐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되게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남자는 별 관심이 그닥 그냥 그래요. 별로 그냥 남자에 대한 어제도 말씀드린 남자에 대한 상이 별로 안 좋게 새겨졌던 거를 없애서 편안하긴 해요. 아유 여기 남자분들 들어오셨죠. 이게 편해 예전보다는 편안하긴 한데 그래도 주로 이제 이렇게 여자분들한테 관심이 있는데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매력 있고 예쁘고 뭔가 막 그래요. 신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막 관심이 있는데 이제 저희 딸이 어머 요새 왜 이렇게 거기 관심이 많아?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있잖아. 내 잠재의식에 내가 이 사람이 뭔가 내가 막 생각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뭐 인연이 돼서 같이 이렇게 보게 되고 알게 된기도 했지만 저랑 직접적인 어떤 이런 그러니까 사업에 관련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뭔가 하나라고 하지만 그것도 아직 하나입니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면서 이렇게 가는 도중이잖아요. 제가 뭐 다 깨달은 게 아니니까 600이 돼서 하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냥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계속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막 그 사람에 대한 걸 막 있죠.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이래. 아니 있잖아. 민지야. 있지. 내가 원하는 상을 계속 생각하고 행복해하고 막 이러고 이 사람하고 함께 한다는 생각을 막 하잖아? 그럼 나한테도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애기 본다고 이제 수업도 잘 안 듣고 뭐 하는데 막 그래 그러면서 막 하더니 막 관심을 가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참 옛날 같았으면 예쁘다, 능력 있다 막 이러잖아요. 제가 밀어냈어요. 의부증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예쁘고 똑똑하고 나하고 열등감이 있어서. 열등감이 있고 의부증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예쁘고 똑똑하고 그러면 나보다 더 훨씬 괜찮아. 그러면 어머 어디 가서든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나보다 더 예쁜데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싫어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잠재의식에 세팅해 놓으면 나도 이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가 나고 뭔가 있잖아요. 그런 행복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없나요, 여러분들? 그쵸? 요새 그쵸? 그래서 제가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막 보니까 저희 딸도 따라하더라고요. 따라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 거,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도 이분도 뭐예요? 뭔가 그 피아노 칠 줄 아는 여자와 결혼해서 문학과 음악이 조화되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거를 잠재의식에 세팅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 삶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싶은 그 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하고 행복해하고 원하는 걸 싹 세팅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뭐 같이 차 마시면서 막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 제가 막 있잖아요. 서울에 막 어떤 제가 이제 원하는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에 이제 막 놀러 오는 거 같이 얘기하는 거 막 또 다른 세상에서 막 이렇게 있는 다른 세계 얘기를 막 듣는 거 너무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에 그냥 잠재의식에 다 그냥 행복해하면서 새겨지고 내가 함께 있는 걸 상상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 한번 해보세요. 원하는 게 무엇일까? 네. 네, 182페이지 83 단락이에요. 이혼은 먼저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이혼하려고 하면은 뭐야?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돼서 모든 것들은 마음속에서 하는 거죠.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뒤에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마음은 뭐예요? 에고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밑에 어떻게 해요? 신념이라는 어릴 때 사건으로 세팅된 신념으로부터 올라오는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모든 것들은 생각이 그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건으로부터 해서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 의식 공부 정말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자칫 능력이 있으면 이게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만 의식 공부 좋아하고 해야 되고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모든 것들이 제가 의식인 상태로 있고 어떤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각자의 의식이 움직이는 거네. 아, 이 사람 의식은 이렇고 내가 잘난 척하고 있었구나. 아, 잘난 척하는구나. 175네. 막 이제 의식을 이렇게 각성해 보면 의식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주신 능력도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에고가 가로채죠. 내가 했다라는 거. 내가 했다라는 거로 에고가 가로채는 거예요. 능력도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교만해지는 거죠. 에고가 최고치가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라는 거로 치고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주신 게 다 내 게 아닌데 또 뭐 미팅을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미팅 해야 될 게 있는데 뭐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살짝 고민했는데 다 맡기라 그러시더라고요. 신에게 신에 그냥 신께 맡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 신께 맡기지 뭐 하고 생각을 하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냥 느낌대로 그냥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신이 주신 대로 그냥 그 느낌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혼도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는 거 한번 볼게요.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된 한 젊은 부부가 이혼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머피 박사는 남편이 처음부터 아내에게 버림받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버림받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하는 두려움이죠. 걱정은 두려움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운 마음이 두려워하는 그 에고가 있어요. 가짜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잖아요. 남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머피 박사가 그렇죠.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오래 조금 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보면 아,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두려워하는구나를 보여지는 거는 누구 거라는 거야.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떤 분하고 이제 미팅을 잠깐 하고 또 미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밖을 보는 거야. 세상이 나다라고 하셨거든요.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저는 이 보라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 보라색을, 그쵸? 어릴 때 이 보라색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거야.
엄마가 막 사줬다든지 행복했다든지 뭔가 보라색에 대한 걸 막 주면 이게 인상이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그쵸? 뭔가 모르게 세팅된 거예요. 그럼 세상에 다 뭐 있잖아요. 보라색은 예쁘다고 예쁘다고 다 그래요. 내 마음이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 보라색 싫대요. 싫다는 거예요. 어릴 때 뭐 보라색을 안 들고 왔는데 선생님한테 맞았다든지 그 보라색 때문에 맞았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사건이 있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라색 때문에 내가 혼이 났어. 싫어할 거고. 나는 보라색만 보면 너무 좋아 라고 할 것이고. 이게 어릴 때 세팅된 게 있어요. 사건이 생김으로 해서. 그러면서 나는 보라색이 좋아. 세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밖을 보고. 누구는 보라색 보고 어머 싫어. 쟤 이상해. 왜 저걸 갖다 놨어?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건 다 어디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 걸 보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새겨진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걸 보는 거, 내 마음이 밖에 있는 거, 저 세상인 거. 그래서 저 세상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은 또 내가, 내 믿음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투사하는 걸 걷어오는 거, 저도 뭐 투사했다가 들어왔다가 했다가 쟤 왜 저래? 그래 나지. 쟤 왜 저래? 나지. 이걸 저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저 세상이 나라는 걸 모르면 쟤네들 진짜 막 있잖아요. 답이 안 나와. 얘를 너무 못해 답이 안 나와 막 이러잖아요. 자기가 찌질한 거란 말이에요. 찌질해 그러면 자기가 찌질한 거거든요. 내가 찌질하다는 거. 근데 그걸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 게 있다는 거야.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멋있다. 그럼 내가 멋있는 부분이 있는 걸 내가 긍정적인 나를 보고 있는 거고. 내가 부정적으로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냥 희닥스럽다라고 보면 본인이 그렇게 부정적인 걸 또 보는 거고. 그게 내 마음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보이는 거라서 그 밖에 보이는 걸 판단하고 있는 나는 내 부정적인 부정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각성을 해요, 저도. 각성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음에 버림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근심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제 이혼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그는 미움받을 걸 미리 걱정했었고, 그러니까 버림받을까봐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머피 박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버림받으면 어쩌나 하는 게 우리가 다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근원적인 신념은 정답 1번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1번입니다. 버림받을까봐. 버려지면 나는 죽을까봐. 까봐. 까봐지 죽지 않았다.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뿐이지 죽지는 않았는데 죽을까봐라는 거로 해서 드라마를 이따만히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환상 속에서 막 계속 싸우면서 혼자 화냈다 뭐 했다 막 그러고 있다라는 거를 저도 불편했던 게 있고 쟤 왜 저래 하면서도 그래 나 혼자 쇼를 하네 이제 이런 생각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 정신으로 왔다가 세상에 투사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가 왜냐하면 이제 다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근데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사건으로 받을까봐라는 걱정이 확 들어왔는가를 찾아야 돼요. 정확한 사건, 엄마한테 말로 들었는 거, 내가 기억하는 거. 그쵸? 그런 것들을 뭔가 쇼크 왔던 것들을 기억을 하면 그 안에서 해소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날 버리지도 않았고 끝까지 사랑했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 엄마는 날 버렸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를 봤을 때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새끼만 생각하고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연결을 또 안 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아이를 키울 때 진짜 저도 이제 내일 가거든요. 이제 우리 아린이가 이제 서울로 입성을 합니다. 이제 서울 공주 돼야죠. 가는데 너무 이뻐하고 저희 딸도 막 이렇게 하면서 저도 너무 이쁘죠. 이제 손녀가. 근데 나도 저를 그렇게 키웠는데 그 순간에 그 찰나에
그거 있잖아요. 저 아빠하고 싸워가지고 승질이 나가지고 한 두세 시간 나갔다 온 거 가지고 평생 그걸 가지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저희 딸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있어요. 있거든요. 벌써 이제 이 그런 근데 그 순간에 그 사건을 가지고 이만큼 평생 살아가는 거죠. 사랑받아는 더 많은 것보다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꾸 거기에 매달려서 살게 되는 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살면서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불편한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회피를 하다 보니까 억압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불편한 게 불편한 거를 인지를 그냥 느낌이 무뎌졌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신이 아니라면 다 신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찾아서 해소시켜야 되는데 불편한 것들을 다 찾아보면 찾아보고 하면은 신념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피하고 잘 기억을 안 하고 있으면 상처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상처가 또 아이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있죠. 근데 찾아서 해소가 되면 에너지가 확 좋은 정말 강력한 파워가 밝고 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신념을 가지고 덮어놓고 있으면 우리 아이도 덮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애가 셋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봐요. 그래도 둘은 공부를 이러나 저러나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부하는데도 환경이 있어요. 하나는 막내는 아직 공부하는 환경에 와 있질 않아요. 와 있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힘들어하는 각도가 또 조금 틀려요.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바로 알아차리면서 벗어날 수 있는 거랑 그게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사건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건을 찾아서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냥 회피해서도 안 될 것이고 지금 불편한 것들을 미세하게 뭐가 불편한지 불편한 게 반드시 있거든요. 그걸 불편한 거를 찾아서 밑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거를 찾아서 생각하는 거 지금 다 생각 제가 이렇게 아침에도 나오면서 쌤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그래 생각이 다 생각 하나만 이파사나 그 흘려보내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 웬 놈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뭐 막 올라와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막 함께 하고 싶은 사람하고 상상하면서 뭔가를 막 봤더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기 직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밤새 또 이렇게 잠재의식이 연결이 돼가지고 또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함께 하는 거, 막 그냥 행복해 하는 거를 또 어제 시크릿 잠자기 전에 잠이 살짝 안 오는 거예요. 살짝 초저녁에 한 10분 잠깐 잤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쌤 강의를 막 들으니까 잘라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막 터뜨려, 막 소리가 막 들려서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끄고서 다시 그래 시크릿을 해야지.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시크릿을 해야지 하고 그러고 잤더니 시크릿하고 하고 나서 자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다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신념 1번 버림받을까 봐. 거기서 계속 재맥락을 하고 해소시켜야 한다. 그렇죠? 저는 제가 지금 이제 22년째 되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원하는 것만큼 더 가야 되는데 한계를 느꼈던 거. 근데 그 전에 또 뭐야? 남편하고의 관계가 너무 진짜 막 아침부터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었던 화딱질이 났단 말이에요. 남편이. 근데 지금은 그래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귀엽게 봐지는 거예요. 공부하고 나서. 10년 동안, 11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달라진 게 그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게 다 뭐냐면 어릴 때 그 3살 이전의 쇼크가 엄마가 버릴까 봐라는 엄마가 동생 나러 갔을 때 나를 버리고 갔나라고 잘못 오해하면서 생각했던 그 믿음 자체를 붙들고 계속 버리지도 않았는데 어머 또 버려지면 어떡하지 또 순간 없어졌을 때 그 두렵고 불안하고 막 엄마 없었을 때 자지러지게 울고 했었던 그 느낌으로 또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저 느낌을 느끼면 어떡하지 느낌을 어떡하지 하니까 버려질
버려질까봐를 계속 붙들고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20평생 살다 20살 때 남편을 만났죠. 근데 그때도 벌써 시작은 3살 이전에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엄마한테. 그게 이제 남편을 만나면서 남편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만났을 때 첫 만났을 때의 그림도 저희 남편 옆에 언니가 있었다고 옆에 앉아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을 퍼먹고 그 숟갈로 퍼주고 퍼먹고 퍼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딸도 신경이 생겨버려가지고 같이 같은 숟가락으로 막 그 숟가락으로 퍼먹는 그런 잘못된 그런 막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누군가에 막 관심 있으면 저희 딸이 또 두려워하고 있는 걸 제가 느껴지거든요. 엄마가 나 버리고 딴 사람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거 느껴져요, 저는. 근데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하면 잠재의식에 들어가면 너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 또 같이 하고. 그게 이제 순간순간 느껴지는데 또 엄마가 날 2~3시간 나갔다 온 게 평생 자기 버린 줄 뭘 버려요, 버리기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려지면 어떡하나라는 게 벌써 그 이미 생겼던 것이 또 남편을 만나면서 그거를 확정되면서 계속 경험해야 되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잖아요. 저항을 하니까 계속 저항하면 싫어 싫어 경험해서 나는 아 그래 버려지지 않는구나 해야 되는데 버려질까 봐 밀어낸다는 거죠.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항을 계속 저항을 하고 있다 보니 남편을 만나면서 지금 벌써 제가 20살에 만나가 23살에 결혼했거든요. 56이에요. 33년 살았나요? 아이고 오래 살았네. 이제 70년 살아야 된다면서요? 100년 살아야 되니까 한 30에 결혼해도 아이고야 그 뭐 중간에 바뀌는 제도가 없나 모르겠네. 70년을 살아야 70년을 살아야 아이고 웃겨라. 안 한 사람은 신기하겠다. 그쵸? 좋겠다 안 해서.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내가 깨달음이 막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데 아 이 사람이 내가 어릴 때 3살에 세팅되었던 것들 때문에 남편을 만나고 해서 그게 계속 더 자극이 그냥 막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저항하던 거를 스탑.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이 밖에 나가도 꼭 집에 들어오대요. 나를 버리고 갈 줄 아는데 거 버리고 가긴요. 계속 들어와요. 그냥 계속. 집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닌데 진짜 환상 속에서 50몇 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거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버려질까 봐 엄마한테 버려질까 봐 두려워했던 거를 남편한테 더 버려질까 봐 하면은 뭐야? 그런 느낌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하잖아. 내가 버리면. 그래서 내가 확 먼저 버려. 버려지지 않으려고 내가 먼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이 어릴 때부터 해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를 저는 참 이거 보면 정말 공감되고 제가 느꼈던 그런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 100%다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마 100% 해결이 되면 의식이 껑충 뛰어오를 것 같은데 뭐 생각 안에서 아직도 그게 살짝 올라오는 제가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오래 사라졌으면 하고 사라진 걸 상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잠재의식에. 네. 그래서 걱정했고 또 내가 또 아내가 부정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 그 의처증이죠. 머릿속이 늘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받을 걸 미리 버려질까 봐 걱정하면 버려지는 상황들이 자꾸 내가 해석을 한다.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근심, 불안, 의심은 다 100이죠. 의식 수준 100이에요. 강박관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히 남편에 대한 아내의 애정도 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한테 애정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용기 있고 자신감 있고 자존감 높은 사람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매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 자신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감이 회복이 돼야 돼요. 자존감이 회복이 되려면 내가 버려졌던 게 버려진 적도 없고 사랑받고 자랐다라는 거를 아는 거죠. 사랑받고 계속. 그래서 남편의 감정은 아내에게도 전달되는 게 마음의 법칙이니까요.
그리고 결국엔 작용과 반작용,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남편의 마음속 우려와 똑같은 현실이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서 작용은 그의 생각, 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작용은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즉 의식하는 마음의 내용이고, 내가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반작용은 잠재의식의 반응입니다. 그랬는데 뭐요? 의식한 내 마음속에서의 모든 작용을 내가 해석을 한다는 거로 보시면 돼요. 밖에서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하셨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 욕을 하고 가든 뭐 하든 내가 아니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오면 내 건 거예요. 그쵸? 받아오면 내 것이다 라는 거를 저도 끊임없이 그래요. 저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만나면서 보면서 저거 내 거 아니라 그랬는데 왜 걸리지? 왜 불편하지? 두려움이 작동되네.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또 그러다 보면 나도 힘들어져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들이 계속 작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아내는 집을 나가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자꾸 두려워하고 막 그러니까 이혼을 요구했죠. 그래서 그가 처음부터 두려워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두려워했던 거죠. 버려질까 봐 무의식에서 버려질까 봐 앞에서 잘 해주더라도 밑에서는 뭐요? 버려질까 봐를 한다면 이 버려지는 게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좋은 생각이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듯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무의식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펼쳐진다. 현재의식에서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괜찮아요. 행복해요가 아니라 나도 모르고 있는 습관이 돼서 모르고 있는 부정적인 작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머피 박사는 마음의 법칙을 두 사람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혼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법률적인 절차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박사의 충고를 듣고 서로에게 품었던 걱정과 의심,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이 정도로 멈추면 진짜 좋죠. 사랑과 평화와 조화와 선의를 품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박사님 말씀을 듣고 바꾼다는 거. 저도 이혼을 이 수업 들으면서도 한 두어 번 정도 하고 싶었었는데 결국 선생님 얼굴 쳐다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접고 지금은 이제 할 생각이 없죠. 다음 생에 안 만나기 위해서 잘 해드려야죠. 그게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옛날 저희 회사에서 어디 놀러 갔는데 거기에 이혼하려고 하는 이혼 서류를 던지고 온 부부가 있었어요. 같이 오더라고요. 그분 붙들고서 막 신념적인 거를 막 이렇게 같이 도와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도 결국 이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 서로에게 품었던 걱정, 의심, 부정적인 생각과 사랑과 평화와 조화와 선의를 품기로 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을 때 나의 선택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선생님이 딱 보고 두 부부 앉혀놓고서 정말 되게 그랬어요. 근데 그냥 밖으로 나가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념대로 확 가버리는 경우 있더라고요. 선생님 말씀 안 들어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내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파워를 선택을 할 것이냐 폴스를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또 매일 밤 성경의 시편을 서로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날이 갈수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이혼은 반드시 마음속에서 비롯됩니다. 법률적인 절차는 그저 마음이 그려낸 외적인 형식에 불과합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과거는 지나가는 거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 얼마 전에도 또 봤잖아요. 여기에서 뭐 잘 좀 하라고 하면은 그 마음을
갖기 싫잖아요. 좋은 쪽으로 갖기 싫을 때는 수업을 안 들어버려요. 특히 불편하니까. 내 선택은 저쪽이거든. 부정적인 거거든. 근데 긍정적으로 자꾸 바꿔야 돼. 바꾸기 싫어. 수업을 안 들어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봐요. 그러면서 막 그냥 막 구렁텅이 속에서 막 고통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듣기 싫어질 때가 그럴수록 들어야 됩니다. 네. 듣기 싫어질 때가 내가 바뀌기 싫을 때 듣기 싫어요.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데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거든. 나는 지금 부정적으로 있는데 긍정적으로 바꿀 때 듣기 싫어져요. 그래서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자고요? 사랑과 평화와 조화와 선의를 하루 종일 행복하게 선의를 베푸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6시에 만나고요. 네, 음성 해제 시켜주시고 시작. 나는 네.